코카콜라의 실적 자체가 그 제품 출하량으로 이제 카운팅을 미리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출하량을 회복한 게 지난 3분기였습니다. 스타벅스는 2022년에 신규 매장 2,000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제 2021년에 1,173개가 추가됐다는 걸 고려하면 이제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늘려갈 계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위대한 김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투자실험실 제7화. 오늘은 보시다시피 음료수 편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료수도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로고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했던 두 개의 음료수는 이 지상 최강의 음료수 두 개 종목을 꼽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편의점 음료 최강자 코카콜라와 이 카페 음료 최강자 스타벅스 간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벌써부터 견제가 장난 아닌데요. 네. 자, 그럼 7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투자 전략이나 목표를 좀 세우셨나요? 올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작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게 사실 제가 작년에 국장, 미장 다 들어갔는데 국장은 파란색, 미장은 빨간색이더라고요. 역시 이 투자 실험실 같은 콘텐츠를 보면서 미장에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른 투자 방식이지 않은가. 앤드류 기자의 원픽은 뭐였나요? 제가 작년에 투자했던 주식 중에 제일 많이 올랐던 거는 역시 테슬라더라고요. 쫄보개미의 최고의 종목은 뭐예요? 저희 투자 실험실 1편이 반도체 편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종목을 선정하면서 엔비디아는 좀 사기 캐릭이니까 빼자라고 해서 뺐었는 기억이 나는데요. 엔비디아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엔비디아로만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120% 정도에서 이제 익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학효정 선배는 최고의 종목이 뭐였나요, 작년에? 저의 인생 최고의 주식은 아무래도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로 10억을 버셨다는 테슬라로 10억 벌었다. 네. 테슬라로 10억은 아니지만 이제 그 앤드류 기자와 마찬가지로 인생 최고의 종목이 아직 테슬라여서 올해는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는 다른 종목을 이 쫄보 개미와 앤드류 기자가 소개하는 종목 중에 한번 저도 골라볼까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새해에는 또 미국 주식 무엇을 살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음료수 주식을 관련해서 쫄보개미 안갑성 기자는 어떤 거 고르셨나요? 보시다시피 근본 있는 회사죠. 코카콜라 가져왔습니다. 콜라 말고 사실 코카콜라는 여러 제품을 팔고 있는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선글라스 미녀 앵드류 기자는 뭘? 지난 새해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서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써야겠네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선글라스 죄송합니다. 스타벅스 종목을 이제 골랐고요. 이렇게 스타벅스 되게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텀블러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이런 병이나 이런 걸로 된 커피들도 있고, 이 원두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마시는 이 커피가 스타벅스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제작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마시는 커피는 아쉽게도 스타벅스 걸 못 샀고 이 편의점에서 파는 것만 제작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자이언트TV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언젠간 저희가 촬영 중에 스타벅스 커피를. 우선 쫄보개미 안갑성 기자와 선글라스 미남 앤드류 기자가 각자 고른 종목들 그간 주가 흐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스타벅스 최근 주가 추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2월 31일 기준 가장 최근에 열렸던 장이죠. 116.97달러에 마감을 했고, 최근 한 달간을 봤을 때는 5.15%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3.45% 이제 상승을 한 종목이고요. 근데 지난 1년간 저점과 고점이 각각 96.92달러, 126.32달러예요. 변동폭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유행하는 많은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 밴드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고, 이건 사실 식료품주 전체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7월에서 9월, 그러니까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동일 매장 성장률이 22%예요. 코로나 전인 이제 2년 전 19년과 비교해도 이제 11% 정도 성장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내에서 스타벅스가 점점 더 이미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더 이것을 늘려간다는 것을 좀 보여준 거고, 중국에서는 매출은 증가했었어요. 근데 이제 14% 매장 수가 늘어났지만 동일 매장 성장률은 오히려 7% 감소했습니다. 너무 많이 늘렸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이니까 이내 전술로 스타벅스도 매장 수를 확 늘렸는데 그 각 매장 대비 이제 동일 매장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스타벅스는 2022년에 신규 매장 2,000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제 2021년에 1,173개가 추가됐다는 걸 고려하면 이제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늘려갈 계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코카콜라도 최근에 12월 31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59.21달러로 최근 1년 동안 12.23% 정도 올랐는데요. 이게 또 그 S&P 500 지수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보다는 상승률은 낮긴 합니다. 확실히 좀 무거운 주식이죠. 이 특이사항은 이제 원래 가족용 코카콜라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가족용 제품이죠. 네, 예. 그렇죠.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두 종류 제품인데 하나는 저희 같은 일반 소매 이제 일반 가정용 제품이 있고 업소에서 코카콜라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뭐 치킨집에서 공급할 때 판매하는 업소용 제품이 따로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용 제품은 판매는 되게 변동이 없었는데 업소용 제품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장사를 못 하게 되니까 매장에 가서 음료나 뭐 이제 코카콜라를 사 먹는 수요도 마찬가지로 줄었겠죠. 이것 때문에 업소용 제품이 사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에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게 지난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많이 회복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부문별로. 특히 그리고 또 작년 이슈가 뭐였습니까? 하반기 공급망 복면 공상과 뭐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아시아 지역 외에서 모든 지역에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의 현상이 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카콜라의 실적 자체가 이걸 제품 출하량으로 이제 카운팅을 미리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출하량을 회복한 게 지난 3분기였습니다.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밖에 나가서 뭐 밥을 먹으면 이 코카콜라보다는 사실 펩시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예. 견제가 들어오시네요. 맞습니다. 펩시가 많이 눈에 들어오죠. 그 업소용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이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이 펩시에 밀리는 영향력 때문이 아닐까요? 이상하게도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달짝지근한 맛이 많이 나는 펩시콜라를 사람들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 효과 있지 않습니까? 이 라벨, 빨간색 라벨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뭐 바이어스인 건지 몰라도 이 코카콜라가 콜라 부분에 있어서는 펩시콜라 크게 밀리지 않는다. 다만 왜 업소용으로 많이 보일까? 싸게 파니까 그런 거겠죠. 예. 밀어내기입니다. 밀어내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구체적인 내막은 저도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믿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내피셜로 그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설탕물 말고도 짠물, 쓴물, 맹물 다 만듭니다. 생수도 브랜드 있습니다. 예. 쫄보개미는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시는데 뭐 이렇게 제로콜라만 드시나요? 이거 제로콜라는 사실 여기 사카린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설탕 대신에 사카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제로콜라 그냥 가끔 먹고요. 그냥 코카콜라 자체를 별로 안 먹긴 합니다. 저는 코카콜라보다는 코카콜라의 또 다른 이제 효자 매출 상품인 스포츠 음료, 이제 파워에이드를 자주 먹었습니다. 예. 환타도 코카콜라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판타도 코카콜라고 미니메이드 오렌지 주스, 몬스터 같은 이제 잠을 잘 수 없게 하는 에너지 음료랑 또 코스타 커피 이런 또 유제품까지도 코카콜라 팔고 있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재밌던 점은 이 전 세계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든 뭐든 돈 주고 사 먹는 음료랑 돈 안 주고 사 먹는 음료로 나뉘는데 일단 돈 주고 사 먹는 음료 시장의 13%, 5%를 각각 선진 신흥 시장에서 코카콜라가 혼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카콜라의 기세는 무섭죠. 편의점에 가면은 코카콜라만 다 팔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투자 포인트를 좀 4가지 정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일단 킬러 브랜드죠. 코카콜라가 기존 시장인 선진국은 이미 꽉 잡고 있고 신흥국으로 얼마나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중남미나 중동, 아프리카 쪽으로 확장해 가는데 성공하는 게 또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웰니스 트렌드를 따라서 웰니스는 웰빙과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웰니스 트렌드를 따라서 탄산음료 비중이 과거 85%에서 현재 60%까지 떨어진 상태로 앞으로도 고성장 부문인 커피, 에너지, 음료 등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뭐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네. 세 번째 포인트가 영업이익률 개선 여부인데요. 이게 코카콜라가 이제 보틀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2011년 이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코카콜라라고 하면은 원액에다가 각종 이제 뭐 첨가물을 섞어가지고 최종 음료를 만들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게 원래 마진이 별로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원액을 병에 넣고 제품을 출하하기까지가 별로 마진이 많이 안 남는 사업이라서 이 원액 자체를 원액만 코카콜라가 본사가 만들고 이제 그 원액을 해외 각 지역에 있는 시장으로 보내면 각 지역에 있는 회사, 독립적인 회사가 이 원액을 받아서 이 병에 넣고 판매하고 홍보, 마케팅까지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틀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생산업체가 완제품 생산부터 제품 패키징, 유통, 프로모션까지 다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LG생활건강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역시 이 쫄보개미의 핵심인 배당 투자, 주주 환원 정책인데요. 코카콜라는 무려 59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한 배당왕 종목입니다.
디비던드 킹 종목으로 앞으로도 배당금 추가 인상이나 자사주 매입 여부가 이제 과거에 흐름을 배당 인상 히스토리 지속할 수 있는지 그게 또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저희가 근데 음식료를 보통 얘기할 때는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 열풍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매출의 성장세에 한계가 되지 않나 그런 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 이제 제로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가는 것 같고 스타벅스는 요즘 뭐 비건 그렇죠. 음료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 흐름에 오히려 더 수혜주가 스타벅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스타벅스가 사실 지금까지는 커피 위주로 많이 팔아왔는데 요즘 보면 스타벅스에서 이 밀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샌드위치부터 시작해서 뭐 샐러드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스타벅스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하는 공간으로 브랜딩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F&B를 모두 판매함으로써 뭐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매장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많이 판매를 하는 게 건강 열풍에 따라서 귀리 라떼 그렇죠. 귀리 라떼라든가 한때 화제가 됐던 옥고감,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것은 굉장히 스타벅스 코리아만의 일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같은 브랜드 전략을 따라가는 거긴 하니까. 올해 뭐 상장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옥고감도 그때 비싸다고 욕 많이 먹었지만 아무튼 그러한 제품들을 꾸준히 출시를 하는 게 이런 건강 트렌드에 따라가는 걸로 보아지고 우유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꼭 우유가 아니라도 저지방, 무지방, 뭐 두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 열풍에는 잘 맞춰가는 회사가 스타벅스 아닌가. 스타벅스가 굉장히 글로벌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뭐 글로벌한 건 맞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이 핵심이거든요. 이 스타벅스는 대부분의 매출이 이 84% 정도가 직영점 커피 사업에서 나오는데 이 매출 중에서 미국 직영점 매출이 65%, 중국이 13%, 기타 해외 매장이 11%, 이런 머천다이즈 같은 상품 판매가 6%, 기타 뭐 남아메리카, 캐나다에서 나온 게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에 있는 직영점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중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하면 녹색, 녹색하면 스타벅스인데 초기에는 스타벅스의 상징이 녹색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갈색이었고 스타벅스 1호점에 가면은 다 갈색으로 꾸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게 녹색으로 바뀌었냐? 하워드 슐츠가 사업 초기에 이제 스타벅스에 합류를 해서 같이 하고 있다가 뜻이 안 맞았어요. 왜냐면 하워드 슐츠는 약간 좀 에스프레소 바 컨셉으로 이 사람이 이태리에서 감명 깊게 보고 온 그런 그 에스프레소의 바를 미국에 도입하고 싶었는데 당시 창업자였던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하워드 슐츠가 나갔다가 일 지원할래 커피 컴퍼니를 하워드 슐츠가 외부에서 세운 다음에 거기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를 다시 한번 자기가 사들인 그런 기업 스토리거든요. 다시 사들였던 게 1987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그니처 컬러가 녹색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까지 경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이제 한때 위기를 맞았다가 하워드 슐츠가 구원투수로 컴백하면서 다시 살려내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에서 커피가 빠졌죠. 이제 스타벅스 커피에서 커피가 빠진 이유도 우리는 뭐 커피만 파는 애들이 아니라 빵도 팔고 샐러드도 팔고 다 파는 우리 스타벅스 그 자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브랜드 네이밍을 다시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8명의 애널리스트가 최근 3개월 동안 코카콜라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을 냈는데 6명이 매수, 2명이 홀드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가 밴드가 최저 55에서 65 구간으로 10달러밖에 안 되는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목표가 평균치가 62달러로 지난번 종가 대비 4.71%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스타벅스에 대해 의견을 낸 연구원 23명 중 15명이 매수, 8명이 중립 의견을 냈고요. 매도 의견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25.64달러로 지금 7.41% 정도의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고 밴드가 112에서 142달러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했을 때 116달러의 현재 주가는 상당히 하단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코카콜라는 매년 3, 6, 9, 12월에 분기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분기 배당금은 0.42달러 1년에 예상 올해죠? 새해가 밝았으니까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은 1.68달러 시가 배당률 2.84%로 이게 과거 10년 시가 배당률 중간값인 3.02%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바로 사시기보단 원래 배당주 투자라는 게 시가 배당률이 역사적 평균 대비 올라올 레벨에서만 이제 사면 되시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항상 유념해 두셨다가
역사적 10년 평균 대비 위로 올라올 때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음식료주 자체가 배당식률이 3% 넘는 게 쉽지 않은 예, 쉽지 그렇기 않죠. 때문에 스타벅스도 한 보면요. 2% 정도거든요. 네. 작년, 재작년 전부 다 2%였고 네. 뭐 내년하고 내후년 전망은 지금 1.8, 1.9로 잡히고 거의 2% 선에서 배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뉴욕 증시에서 간단히 저희가 언급을 하자면 올해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 여진을 남길 것으로 보이죠. 올해 미국 뉴욕 증시는 과거와 같은 급등세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오는데요. 뉴욕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가 지난해에는 이른바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몇 퍼센트 올랐었죠? 한 25%가 아니라 약 29% 올랐습니다. 네, 더 많이 올랐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이제 올해 들어서는 한 5% 정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시장을 띄웠던 두 가지 키워드가 기저효과 그리고 이제 유동성 효과가 있었는데요. 다들 이 두 가지가 올해는 좀 수그러들 거라는 예상이 많아요. 지난번 6화 때 호캉스를 다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중간에 결과를 한번 보니까 에어비앤비가 76%, 부킹홀딩스가 24%로 에어비앤비가 거의 저희 구독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어디 한번 구독자님들의 판단이 맞았을지 이번 주 끝 무렵에 주간 단위 수익률 집계를 해가지고 커뮤니티 글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님들은 2주 연속 제 편인 게 드러나고 있네요. 테슬라에 이어서 에어비앤비까지 승리를 하고. 네, 그럼 이번 에피소드에서 코카콜라와 스타벅스 중에 구독자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첫 화 때는 비록 이 포드에게 근소한 차이로 수익률 배틀에서 패배했지만 네. 이 에어비앤비와 부킹닷컴에서는 제가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네. 이번에 또 스타벅스를 구독자 여러분께서 골라주시면은 저를 믿고 오시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긴말 않겠습니다. 예, 수익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올해가 또 흑호랑이의 해, 블랙 타이거의 해에도 여러분 모두 성투하십시오. 성투하세요. 감사하세요.